어떤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픈 고름이 어깨 속에 껴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어깨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이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회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흔히 알게 되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보이게 되는데요. 칼슘 성분이 어깨 힘줄 부위에 침착돼서 생기는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이 석회성 건염의 생기는 원인은 또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퇴행성으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퇴행성으로 힘줄이 손상해 가면서 이런 힘줄 속에 석회물이 침착되는 것을 저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증상 없이 평생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석회가 힘줄이 있어야 될 부위에 조금씩 있어요. 이 석회성 건염은 이 진단이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엑스레이만 찍으면 딱 보이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은 진단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MRI까지 찍지 않아도 엑스레이에서 석회 성분이기 때문에, 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와 같은 농도로 힘줄, 즉 뼈와 뼈 사이에 빈 공간 사이에 힘줄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힘줄이 아닌 석회가 있으면 엑스레이에서 잡히기 때문에 진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엑스레이 찍었는데 석회 있다고 얘기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이즈가 크지 않거나 증상이 없으면 뭐 큰 걱정 안 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평생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석회성 건염이 이름이 유명해지고 또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아주 극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병입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에도 이 화학적 환옥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생겨서 엄청나게 아픈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균이 들어가나 이런 게 아니고 석회 이물질에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고름이 생긴 것처럼 아프다. 그래서 이걸 화학적 환옥염.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픈 고름이 어깨 속에 껴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가 엄청나게 아파지면서 꼼짝 못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병이 이 석회성 건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단을 할 때도 전혀 안 아프던 환자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아무런 원인도 없이 너무 아프다고 와서 꼼짝도 못할 때 일단 그 환자분의 증상만 얘기 듣고도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진단을 찾아가게 되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문제는 엑스레이에 아까 잘 보인다고 했는데요. 엑스레이 찍을 때 잘 찍지 않고 뭐 한두 장 가지고 찍다가 이 뼈하고 이렇게 중첩이 돼서 가려지게 되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엑스레이 촬영도 여러 장을 해서 확인해 보고요. 또 의심이 되게 되면 MRI까지 찍어서 엑스레이 잘 표현되지 않은 3차원적 구조까지 확인해서 이제 석회를 찾아내기도 하는데, 이 위치가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위치, 특히 숨어 있는 위치에 있는 석회들이 통증도 더 많고 염증도 더 많이 유발하면서 치료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밀 검사를 통해서 꼭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와 건염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료는 일단 통증 치료가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석회 건염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어도 평생 모르고 하나도 통증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이즈가 꽤 큰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작을수록 그런 확률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데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이즈가 점점 커지거나 부위 자체가 좋지 않은 부위에 있는 석회와 건염은 반드시 증상을 유발하게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발을 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치료까지도 하게 되는데, 대개 석회와 건염의 99% 이상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힘줄이 껴있는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 환자 중에서도 어깨를 보는 의사들 중에서도 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석회화 건염 치료했을 때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석회가 있는 부위에 주사 약물 치료 잘 하게 되면은 거의 바로 증상이 없어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팔을 움직이고 통증이 없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힘줄 자체의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관찰하면서 이 석회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통증에 대한 증상 치료를 먼저 한 후에, 이제 어쨌든 결국은 석회와 건염은 석회를 없애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환자한테 설명드리는 게, 없애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수술적으로, 요새 이제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거 뭐 당연히 100% 깨끗하게 없애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라는 게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없애는 방법이 충격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사실 저는 체외 충격파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해봤지만 이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치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충격파라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석회를 없앨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꼭 한 번쯤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충격파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이 초음파, 우리 음파 이상을 벗어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충격 파동을 어깨에 전달하게 돼서 어깨 속에 있는 힘줄에 있는 이 미세 혈액순환을 생성되게 자극을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혈액순환으로 석회가 흡수될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치료 기간도 예측이 조금 어렵고요. 뭐 수개월에 걸쳐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석회 없어지는, 흡수하는 결과도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충격파 치료로 석회가 없어질 확률을 뭐 적게는 10%, 아니면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0%에서 많게는 5, 60%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최소한 5번 내지 10번 정도는 일주일 간격으로 좀 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병원을 거쳐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는 한 번씩은 해보시고 또 재발을 해서 오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석회 사이즈를 고려해서, 대개 석회 사이즈가 한 1cm 이상이면 치료의 반응, 즉 충격파 같은 비수술 치료의 반응이 적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시경 수술로 근본적으로 석회를 제거하고 힘줄을 봉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그 치료 자체로 인해서 힘줄이 더 손상되고, 그런 분들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 힘줄이 거의 녹아있다시피 흐물흐물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비수술 치료를 계속 하는 것은 환자분한테 좋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정상 힘줄을 최대한 살려서 석회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내시경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환자분들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 환자의 한 10명 중에 한두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석회화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석회화 건염으로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내시경 수술까지 한 환자분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 46세 환자셨는데요. 석회로 진단받은 것은 벌써 한 3, 4년 전이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사 치료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충격파 치료도 한 세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한 세트 치료 한 10번 이상 계속 했던 분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상 재발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응급실 가서 진통 주사까지 맞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언제 오셔서 엑스레이를 제가 한번 다시 찍어봤더니 지금 이런 상태의 이물질이 보입니다. 요것은 오른쪽은 이 환자분을 수술하고 다음날 찍은 엑스레이인데요. 여기 이제 없어진 것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상 사람들의 엑스레이죠. 이 뼈 조직은 보이지만 요 사이에 힘줄 조직은 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아서 빈 공간처럼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얀 이물질이 보셔도 뭔가 크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크게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뭐 2cm가 넘어가는 아주 큰 사이즈의 석회와 건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측정한 건 2.28cm 가량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1cm 이상만 돼도 굉장히 증상이 심할 수가 있고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비수술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권유를 드리곤 합니다. 이 환자분을 이제 내시경 수술한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뭔가 이 허연 것이 보이게 되는데, 밑에 바닥이 사실은 힘줄들입니다. 그 힘줄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X에서 보던 이물질 같은 것이. 이 하얗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치약처럼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액체 성분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분필가루처럼 보인다고도 하는데, 요런 이 이물질 자체가 석회 속에 껴있기 때문에 뭐 평소에는 안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주위에 보면 이 혈관들이 이 충혈된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게 이 석회와 건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힘줄에서부터 이제 짜내서 제거하는 것이죠. 짜내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짜내게 되면 힘줄은 그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원까지 해주는 것이 정상화시키는데 좋은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해낸 힘줄을 정상 힘줄 조직으로 꼬매서 봉합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내시경적 석회 제거술이 되겠고요. 힘줄 봉합까지 해서 거의 이제 원래 정상 조직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이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석회와 건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